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 아티스트 육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예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식물을 매개체로 해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특허 소재라든지 자연물 소재들을 결합해서 아트적인 요소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매개체가 식물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적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이고요. 현재는 교육 활동이라든지 또 뭐 환경, 진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일단 어떤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업에서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래서 원예 쪽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문가의 수준을 갖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자연을 좋아하고 또 식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집에서 낮잠 자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였는데, 선생님의 남편분이 그 환경 관련된,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벽에다 식물 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벽에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도와주다가 버려지는 어떤 소재를 보고 저걸 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교육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허를 내고 기술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현재는 이놀그린이라는 회사하고 한국아트앤가드닝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또 직업도 만들고 또 협회도 구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도 지금 현재 선생님이 발급을 해주는 그런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선생님의 이 원예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군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에 한 1000명이 넘는 전문 지도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모두 선생님처럼 집에서 잠만 자던 아줌마든지 아니면 육아를 키우던가 이래서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직업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들어와서 마을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어떤 기관이나 마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직업을 갖게 돼서 뭐 그게 작은 일거리였을지언정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창업 활동을 하면서 다시 조금의 수익적인 어떤 구조가 자기에게 생겨서 그런 보람을 느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들 어려운 이 상황, 지금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네, 이런 작년이 선생님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작년에 이 팬데믹 상황이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돈을 많이 벌고는 싶죠.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부분도 물론 선생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그런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경제적인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선생님한테는 더 중요한 수익적인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꿈이라는 걸 가지고 살 거예요. 네, 선생님도 중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하고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문득 제가 물론 학교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원예 또 저런 식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일련에 가르치는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진로 직업체험센터랑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직업교육을 하게 된 게 2013년 정도서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0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방향의 진로가 또다시 바뀌거나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가정주부로 살다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다시 계기가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의 계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쭉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로는 사실은 우리가 진로를 탐색한다라는 거는 직업을 탐색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진로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거든요. 내 삶의 방향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진로라는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나를 탐색하는 게 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식물과 놀다 보니까 식물에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식물이 선생님보다 IQ가 굉장히 높구나. 식물이 가르쳐 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인간도 자연물이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답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식물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또 어느덧 저도 55세가 됐습니다. 이제 55세 정도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조그만한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식물 농장이지만 그 식물 농장에 선생님이 식물 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식물을 보면서 마음의 회복을 하고 또 힐링을 하고 그런 공간을 선생님도 그곳에서 잘 놀고 재미있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 그곳에서 그냥 예쁘게 늙어가는 거, 네, 그게 꿈입니다. 진로와 직업은 같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로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방향이에요. 그게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보상을 주는 것. 물론 이제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만족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 고민을 하는 거는 나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꿈은 참 이렇게 사람들이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니 꿈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 그리고 그때 느끼는 내 어떤 그 기쁨 또는 생각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엔 꿈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부여를 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친구들은 선생님 때보다도 너무너무 다들 똑똑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축은 결국엔 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한 그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 말고 나의 시선 속에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손바닥 정원을 만들 거예요. 도우아트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로 손바닥 정원을 만들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키트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먼저 키트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없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키트는 이렇게 예쁜 가방 안에 선생님이 다 담아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가방을 옆에 잠깐 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안에 꾸미기 재료하고 매뉴얼을 다 넣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맨 처음에 키트를 받으시면은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먼저 숙지를 해보시면은 체험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 여기 이렇게 다 빼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테이블 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식물을 가지고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보를 먼저 이 바닥에 쫙 깔아 놓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은 바닥에 이렇게 테이블보를 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나게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싸서 보내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우리 친구들 만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수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이끼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 원예 작품 만들거나 원예 활동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예요. 바다 이끼입니다. 다 소독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수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소재인데요. 이렇게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요것을 오늘 이따가 어떤 건지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무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버섯, 꾸미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뎅이가 있어요. 풍뎅이는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따 꾸미실 거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 젓가락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 젓가락은 뜯지 않고 맨 끝에 요 굵은 부분을 사용해서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재료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물과 반응해서 만드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종이컵에 이렇게 물을 부을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선에 맞춰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됐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친구들한테 식물도 이렇게 하나 보낼 거예요. 이것은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다육식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준비를 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안에 보면은 막대기, 나무 막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젓가락 이렇게 반토막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식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토분에다가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토분에다가 이 다육식물을 먼저 옮겨 심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육식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육식물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이파리 모두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선인장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럼 물을 얼마나 주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이 친구는 본인이 필요한 물을 공기 중에서도 다 끌어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육식물이고, 자, 다육식물을 먼저 여기에 이렇게 옮겨 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 심을 때는 나무젓가락하고 선생님이 흙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을 나중에 보내줄 건데요. 또 토분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는 수태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요 수태는 식물을 심을 때 식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태도 우리 친구들은 수태가 이렇게 비닐에 싸서 선생님이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탭을 깔고 재료를 옆에 세팅할 때 얘도 뜯어가지고 탭을 요 위에 이렇게 꺼내놔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선생님은 일단 여기에 담아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먼저 가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식물의 흙이 먼저 키트를 받고 체험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식물의 흙이 이렇게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굳어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먼저 요 토분에 한번 이렇게 옮겨 심어 볼 거예요. 자, 토분에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괜찮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농장에서 식물을 보낼 때 좀 건강하고 심기 쉬운 아이들도 고를 건데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애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들은 이렇게 옮겨 심으려고 할 때 흙이 무너져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무너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태를 이용해 가지고 잘 고정을 해주면 돼요. 자, 고정해주는 방법도 선생님이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식물을 심었을 때는 그 다음에 요 수태를 가지고, 자, 수태는 이렇게 바다 이끼라고 했죠. 요것을 이렇게 조금씩 뭉쳐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토분과 다육식물의 그 사이가 있어요. 요 틈새 사이에다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를 가운데다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흙이 지금 많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을 심었을 때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 식물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주 잘 심은 거예요. 머리가 흔들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이끼로 다시 사이사이를 세워가지고, 자, 나무젓가락을 세워서 수직으로 그 흙과 토분의 사이를 메꿔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래서 식물을 심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옆에 좀 치워 놓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자,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제 필요한 건 물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다 싸서 보낼 거예요. 요거는 정량을 선생님이 다 담아서 이렇게 보내줄 건데요. 얘를 또 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용기를 보낼 거예요. 이 용기를 하나씩 다 보내는데 여기에 얘를 이렇게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선생님이 요 소재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이것은 소재는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포 세라믹은 광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맣까맣하게 보이는 거는 숯조각이에요. 그리고 하얗게 조각으로 보이는 거는 펄라이트라는 거예요. 펄라이트는 식물에게 좀 그 원예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물에게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공학 박사님이 시멘트는 지구에 쌓이는 소재인데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개발한 소재예요. 물론 이제 시멘트 대체 소재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개발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소재인데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이제 좀 묵혀놨던 소재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이 소재의 특성을 알게 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도우아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소재의 특성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요. 이 발포 세라믹은 광물 소재예요. 이 광물 소재는 물하고 만났을 때 어떤 반응에 의해서 경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형물이 생성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경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무기 광물들이 굳어가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자,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석고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자, 광물 자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암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풍화에 의해서 결국은 흙의 소재가 되는 그런 광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광물이 물하고 만났을 때 일정한 반응에 의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발수시켜서 열을 내서 발열에 의해서 물이 발수가 되고 그리고 결속력을 가져서 결합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원예하고 결합을 해서 도우 아트라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이제 요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1대3의 비율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까지만 물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양에 요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양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재는 물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안에 어떠한 반응을 줄 때에는 경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일정한 시간 아니겠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하다가 반응을 멈췄을 때 그때부터 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경화가 점점 굳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하나 샘플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엔 요것을 이제 벗겨낼 거예요. 이렇게 샘플이 보이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토분을 넣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울타리 또 버섯, 나무 막대 이런 꾸미기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한꺼번에 이 재료 안에 다 들어갈 때 얘가 붓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을 넣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해주셔야 되고 이 꾸미는 것들도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먼저 선생님이 여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자, 이 친구를 반죽할 때는 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할 거예요. 이 나무 젓가락은 우리가 반죽할 때 이 용기에
가상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잘 반죽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리 이 밑부분까지도 반죽을 할 건데 빠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은 이렇게 쥐고 반죽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반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심어놨던 식물도 같이 옆에 준비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먼저 붓습니다. 물을 부을 때도 나눠서 붓지 말고 한꺼번에 힘있게 부을 거예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반죽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내가 힘을 주고 반응을 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자체의 물성을 뱉어내요. 그래서 물성이 막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용기를 이렇게 잘 잡고 그 다음에 힘있게 가상자리까지 잘 반죽을 해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반죽을 막 하다 보니까 물성이 막 생겼어요. 물성이 막 생기고 기포가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 적당하게 반죽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우리 친구들은 이럴 시간 없이 빠르게 세팅을 할 겁니다. 내가 올려놓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토분을 놓고 앞에 울타리도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섯도 미리 요 끝에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버섯도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꽂아줄 거예요. 뒤쪽에. 자, 적당한 공간에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은 벌써 굳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반죽을 막 하고 나서 수저를 딱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얘가 굳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렁 세팅을 빨리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하기 전에 천천히 세팅하다 보면은 얘네들을 꽂을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발포 세라믹은 23일 동안 우리 눈에는 벌써 이렇게 굳었는데 23일 동안 계속 경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멘트 강도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강도를 찾아가는데요. 나중에 아까 우리가 반죽을 하다 보면은 기포가 올라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기포 때문에 얘를 찢어서 보시면은 현무암 같은 그런 화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진로 박람회인 만큼 선생님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나무 메시지에 자기가 메시지를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에 대한 어떤 직업의 키워드가 됐던 아니면 자기의 꿈이 됐던 아니면 요 손바닥 정원에 자기가 붙여주고 싶은 어떤 이름이 됐던 것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에 메시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험하기 전에 아마 네임펜을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에 붙이시는 거는 글루건이나 목공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완성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친구들 완성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시지까지 쓰신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은 2021 진로 박람회라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풍뎅이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뜯으세요. 왜냐면 또 괜히 먼저 뜯었다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게 완성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중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버려지는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회용 종이 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페트병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반죽해서 넣었던 그 모양의 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런 손바닥 정원 도구 아트를 이용해서 이런 체험 교육 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체험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완성품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보다 예쁘게 잘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육식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서 책상 위에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